GS 칼텍스배 실시간 응원 문자 이벤트.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본방송 중 응원하는 선수의 우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 바둑TV가 푸짐한 선물을 쏩니다. 응모 방법 하나. 제22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생중계를 바둑TV에서 시청한다. 둘. 응원의 메시지 또는 대국 감상평을 바둑TV 공식 휴대전화 번호로 보낸다. 셋. 내가 보낸 문자가 나오는지 방송을 보며 확인하고 선물 당첨도 기다린다. 우승을 향해 쏴라. GS 칼텍스의 실시간 응원 문자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덟 명의 인원으로 압축됐습니다. 제22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8강전 첫 번째 경기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경기부터 그야말로 빅매치입니다. 김지석 구단과 신진서 6단의 대결인데요. 이 두 기사는 수적인 면에서 아주 특출난 재주를 보여주는 두 제주꾼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대결이 시작이 됐고요. 사실 두 선수 수일기의 날카로움이나 그 정확성, 빠르기가 랭킹 1위인 박정환 선수 이렇게 세 명이서 한국에서 아마 가장 수일기가 강한 선수들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GS 칼텍스배로 이 두 기사가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8강전에 어떤 선수들 올라왔는지 대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6강 결과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이번에 올라온 선수들을 본다면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한국 바둑을 이제 짊어지고 갈 선수들, 신민준, 신진서, 이동훈 선수가 올라왔고요. 허리층을 책임지는 허영호 선수나 윤준상 선수, 안국현 선수가 있겠고요. 상위 랭커로 본다면 지금 살아있는 선수는 김지석 선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8강 대진. 일단 첫 번째 그룹부터 압축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진서 선수하고 김지석 선수의 대결은 조금 빨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예, 두 선수가 지금 8강 진출자 중에서는 가장 랭킹이 높은 선수들입니다. 네. 또 그 외에 신민준, 이동훈, 그리고 허영호, 윤준상 양 안의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민준 또 이동훈 선수의 대결도 참 볼만하겠네요. 네. 자, 오늘 랭킹 2위 신진서 선수와 5위 김지석 선수의 대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두 기사는 일단 많은 공통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하나를 꼽자면 알파고의 수를 연구하고 또 시도하는 기사들이에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신진서 선수도 알파고의 기보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요. 김지석 선수는 이제 최근에 벌어진 강동윤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이제 대국전의 알파고 기보를 잠깐 보고 그걸 창안해서 포석을 뒀다고 해요. 네. 오늘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그 포석을 좀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찌 보면 두 선수 모두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준결승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게 될 기사 어떤 기사가 될까요? 함께 가보시죠. 제22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김지석 구단과 신진서 6단의 8강전입니다. 두 기사는 그동안 3번 만나서 모두 백을준 쪽에서 불계승을 거둔 바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세 판 모두 이렇게 좀 만만치 않았던 적이 있었던 판은 없는 것 같아요. 비교적 세 판 완사이드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년 만의 대결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2대1로 앞서가고 있고요. 네, 이 두 선수는 이제 3번 모두 2015년도에 대국을 했었고요. 자, 먼저 김지석 구단 18기, 19기 GS 칼텍스배 우승 이후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최고의 전성기를 이제 2013년도하고 14년도, 15년 되기 전까지가 이제 최고의 전성기였고요. 이제 LG배 준우승을 한 다음에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 그래도 올해 출발이 아주 좋아요. 그렇죠. 올해 또 이제 김지석 선수가 마지막 20대 아닙니까? 올해 마음가짐이 좀 단단할 겁니다. 네, 자, 떠오르는 신흥 강자 신진서 6단입니다. 어느덧 랭킹 2위까지 올라왔고요. 2015년도에는 본격기전 레츠런파크배에서 우승을 거둔 바가 있어요. 네, 이제 저 때부터예요. 신진서 선수가 사실 랭킹이 신진서 선수가 한 30위권에 있다가
저 우승을 시작으로 해서 뭐 랭킹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탑 10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의 그 랭킹 올라가는 속도, 실력 향상이 정말 무섭습니다. 또 작년에 세계대회 준결승에도 이름을 2번이나 올리면서 이 랭킹 2위가 딱 어울리는 기사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경험이 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경험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실력은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4강에서 2번 다 좌절을 했다는 것은 경험 부족일 것 같고요. 경험이 좀 붙으면 이제 아마 세계 무대를 호령할 겁니다.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중국 리그 뒤로 가면 갈수록 체력적인 좀 저하를 느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16강전이 끝나고서 신진서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도 본인도 이제 그 바둑 공부에 워낙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그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었어요. 네. 그런 점은 이제 상대인 김지석 선수한테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유도를 시작을 했다고 하죠. 네, 김지석 선수는 요즘 생활을 보면 정말 그 단순하고 고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지석 선수가 이제 거의 국가대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나와서 5시 넘어서까지 연구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요. 어제도 이제 그 5시 좀 넘어서 기사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사실에서 저랑 좀 잠깐 얘기를 하다가 네. 바둑을 또 연구를 하다가 금방 가더라고요. 이제 유도를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김석 선수가 원래 유도를 꽤 오래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자, GS 칼텍스배가 8강전부터 새로운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래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응원 문자 이벤트. 일단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우리 또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 팬분들이 있는지 그렇죠. 또 그리고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선수는 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은 문자 이벤트도 볼만할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선수들이 대국하는 도중이라 볼 수 없기는 하지만 재방송으로 항상 시청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보는 선수도 있어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중에서 선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시합을 하고요. 이제 시합 결과가 그때 이겼으면 이제 방송을 보고요. 지면 안 봤어요. 그랬는데 자, 첫 문자가 김지석 구단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인데요. 김석 선수가 올해 바둑 내용이 일단은 좋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보여줄 때가 또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 김지석 구단의 바둑 두는 패턴을 보면 네. 좀 빠르게 결정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단이 빠르다는 것은 속기대국이나 이랬을 때 웬만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네. 자, 역시 두 선수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눈목자와 한 칸이 나왔어요. 네. 사실 이 뭐 눈목자는 많이 뭐 기사들이 뒀지만 이 한 칸은 정말 오래된 수법이거든요. 이제 알파고가 유행을 시켜서 이제 다시 재등장을 했는데요. 역시 두 선수가 오늘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자, 한 칸 낮게 갈라쳐서 이제 맛보기를 하는 거죠. 이곳에 2칸 벌리는 여지와 걸치는 수. 갈라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걸쳐가는 것은 뭐 한 2칸 높은, 2칸 낮은 정도로 협공을 당하게 돼서 여기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김석 선수도 반대로 걸쳐가서 물론 이 자리도 다음에 흙이 두면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가 일단은 넓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김지석 9단과 신진서 6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3번을 만났는데요. 모두 불개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 백을 잡은 쪽이 크게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선수의 그 바둑은 이제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비슷한 부분이 많은 선수들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읽기 부분에서는 워낙 강한 선수들이고요. 네. 어느 한쪽이 좀 낫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수읽기 빠르기도 그렇고요. 뭐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국면을 운영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결정될 것 같아요. 워낙 또 수읽기가 강한 선수끼리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싸움이 좀 피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둑 팬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워낙 수읽기가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반부터 좀 치고받고 좀 전투를 해서 좀 재밌게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근데 이 두 선수가 이제 서로의 힘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초중반까지는 좀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을 좀 숨길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후반에 딱 전투 한 방으로 승패가 가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누가 먼저 걸어가게 될지도 그렇죠. 예. 재미가 될 것 같아요. 딱 한 번의 전투로 승부가 날 것 같아요. 이 두 선수는 워낙 수일기가 센 기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랭킹 1위인 박정환 선수까지 이제 한국에서 이 세 선수가 가장 수일기로는 강한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네. 수일기의 이 빠르기와 이 정확성 이 두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또 비교를 해보니까요. 신진서 선수가 평균이 가장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속도가 가장 빠른 건가요? 속도는 이제 신진서 선수하고 김지석 선수가 가장 빠르고요. 예. 제가 보기엔 정확도는 박정환 선수가 가장 빨라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신진서 선수가 정확도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보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 뭐 정말 놀랄 만한 수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수읽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기사로는 뭐 신진석, 김지석 선수도 있지만 이세돌 구단도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김지석 선수가 약간 묵직한 펀치, 이제 최철한 선수의 스타일이라면 신진서 선수는 조은영 구단, 이세돌 구단 같은 조금 날카로운 창을 가진 스타일인데요. 네.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이제 신진서 선수가 이세돌 선수랑 비슷해요. 이제 펀치가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요. 이제 각도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네.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었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상대하기에는 신진서 선수가 더 까다롭습니다. 예.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신진서 선수가 초반에 시간을 좀 드립니다. 자, 그곳으로 일단 걸어갔고요. 뭐 날일자로 받을 겁니다. 그럼 여기를 두 칸을 무조건 벌리겠죠. 이 자리는 이제 백도에 여기 왔기 때문에 이 자리 뺏길 수는 없어요. 두 칸을 벌릴 거고요. 자, 이 교환이 일단은 여기 전투하는 데 있어서는 뭐 손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초반에 있어서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네네. 그런 포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그 최근에 많이 나오는 포석의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제가 국가대표 연구회를 본 적이 없어서 국가대표 안에서는 활발히 연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진행입니다. 네. 뭐 두 기사가 같은 국가대표로 선수로 활약을 네. 하다 보니까 리그전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그렇죠. 신진서 선수 그 인터뷰에서도 그 평소에 국가대표 연습대국이나 이런 것을 김지석 선수하고 했을 때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말을 했었죠. 자, 이제 여기서가 이제 기로예요. 흙이
걸쳐만 두고 손을 돌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두고 싶은 자리인데요. 가장 이제 떠오르는 수는 딱 중앙이죠. 정중앙을 가면 이제 3, 3이 좋은 자리가 되니까요. 여기를 강요하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흑이 이 자리에 올 겁니다. 네. 일단은 자세상은 흑이 불만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두고 흑이 여기를 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는 진행도 백은 둘 수 있어요. 김지석 구단이 실리를 좀 의식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초반에는 좀 발빠르게 좀 실리를 벌어들이고 시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는 것이 일감이고요. 여기를 달리고요. 받을 때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무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안정적일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도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역으로 흑이 이 자리를 달려버리면 애초에 굳혔던 이 한 칸 굳힘이 자칫하면 곤마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요처의 자리입니다. 붙여가네요.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파고가 자주 뒀던 수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두고 지금은 뭐 위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런 변화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그 알파고가 온라인에 등장해서 대국을 했던 60판의 바둑을 많이 공부를 했다고 됐는데 네. 근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알파고의 수법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따라하면 좋겠는데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말을 안 해주거든요, 알파고는. 마냥 따라둘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참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이론은 이렇게 되면 처음에 날일자를 두고 백이 받을 때 두 칸을 벌린 것보다 득이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두는 자세가 지금은 이렇게 되면 여기를 밀어 올리는 것이 급소인데요. 근데 그러면 여기를 뺏기거든요. 네. 글쎄요. 저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 진행이. 자, 역시 팬이라면 알고 계시죠? 오늘 신진서 6단의 그래요? 생일이기도 합니다. 2000년 3월 17일에 태어난 신진서 선수. 신진서 선수가 오늘 생일이었어요. 야. 이런 생일인 날에 대국을 할 때는 평소와 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글쎄 제가 생일날 바둑을 둔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은 그 오전에 이제 시합이 나올 때 미역국은 안 먹습니다. 미끄러질까 봐 네, 피하나요? 미역국은 안 먹습니다. 네. 오늘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에 인터뷰할 기회가 생긴다면. 네. 네, 생일이기 때문에 더 승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스로 좀 자축하고 싶을 것 네, 같아요. 생일날 지고 싶지는 않잖아요. 자, 단수 치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요. 여기 뚫는 거 생각하나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수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두 칸 벌리는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고 나가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투자를 해야 된다면 백이 좀 발이 느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흑이 좀 발이 빨라 보여요. 그래서 중앙으로 잇고 싶습니다. 네, 이었고요. 네, 당연히 넘어가야 돼요. 잡는 주위에, 정석도 있기는 한데요. 배석에 따라서는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 다음에 자세가 원체
좋아서 여기는 이제 선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바짝 다가갈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로만 가도 자세가 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앙으로 웬만하면 밀어 올려야 됩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밀어 올렸을 때 백이 여기를 올 수도 있고요. 여기 오면 흑이 여기 오겠네요. 그렇다면 한 이 정도만 와도 일단은 딱 정중앙에 돌이 위치해서 흑돌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백의 자세가 괜찮습니다. 저는 이 수법은 여기서는 좀 찬성할 수가 없어요. 날일자를 두고 평온하게 벌리거나 아니면 아예 붙이지 말고 백이 둔 이 정도로 두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두는 것이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알파고가 주는 수를 두어왔기 때문에 네. 신진서 선수 나름대로의 준비된 수가 있을 것도 같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걸쳤죠. 포석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평소에 연구를 했었을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도. 그 알파고에 대한 공부 그리고 수적인 면에서 다른 부분보다 초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는 편이죠. 아, 그렇죠. 초반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고가 워낙 그 초반이 강했기 때문에요. 웬만한 기사들은 이제 초반에 알파고의 그 포석을 견디지를 못했죠. 거기로 와요? 더 놀라는 수를 보여주는 쪽은 김지석 선수 쪽입니다. 아니 저는 이런 배석에서 여기를 먼저 가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옆에 뭔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이해가 네. 되겠는데요. 여기나 여기가 있을 때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길 둬요? 잊고 싶지 않은데요. 최소한 이 정도로 해서 여차하면 여기를 한번 끊어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버리는 작전을 충분히 둘 수도 있습니다. 넉점을요. 물론 이렇게 해서 잡지는 않을 거예요. 작기 때문에요. 물론 밀어서 반발은 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입고 싶은 기분은 안 듭니다. 또 막상 여기 밀어 올리면 또 다음에 두점머리도 아프고요. 응수가 만만치는 않네요. 그렇다면 결국 그냥 이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이런 장면에서는 확실하진 않아도 반발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자리거든요. 네. 자, 신진서 선수 어떤 반발 보여주는지. 제 바둑이면 절대 여긴 안 입습니다. 저는. 이수 말고 다른 거는 없을까요? 일단 일감이긴 한데요. 백의 다음 수도 워낙 뻔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젖히는 것도 젖히는 거 안 될까요? 여기를 끊겨서 여기를 뚫고 나오면요. 물론 아까 끊어둘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선수할 수 있지만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선수하면 막상 싸움이 가능한가요? 상당히 얇아서. 여기만 선수 되면 호구 자리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수상전은 앞설 것 같거든요. 싸울 수 있네요. 이 형태만 된다면요. 아무리 봐도 반발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13년, 14년 여섯. 김지석 선수는 최강이었습니다라는 응원 메시지가 날라왔죠. 네. 이겼어요. 결국은 참아줍니다. 정말 잊기 싫은 자리였는데. 그래도 들여다본 자체로 인해서 굴복을 시킨 거기는 할까요? 네, 굴복이 됐어요. 뭐 저도 하나 와 있네요. 교환 자체로 아까는 그냥 가운데 부분 좀 갈라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조금 더 적극적인 수. 지금 두 칸이죠. 여봐요. 득이잖아요.
좋은 자리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돼 있으니까 네. 넘어가는 수가 생겼죠. 득봤어요.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도 아예 그냥 방향 자체를 돌려버리죠. 네.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기를 원래 안 둘 작정이었으면 뭐 그렇게 큰 득은 아닙니다. 왜냐면 다음에 이 자리를 와도 요거 하나 당한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여기에 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들여다볼 때는 이어야 되는 자리가 맞거든요. 네. 자, 여기를 붙여서 신진서 선수가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받아두면 여기 모양 자체는 상당히 좀 악수입니다. 백을 좀 단단하게 해줬고요. 그 대신 이제 중앙으로 머리가 내밀어져 있어서 이제 좀 크게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런 식도 가능한가요? 어깨까지 예.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단은 돌의 방향 자체는 높이 가야 됩니다.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뭔가 씌우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안에서 자세는 잘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뭐 백도 사는 데는 지장은 없겠지만 흑도 일단은 외세를 쌓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는 바둑이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두 기사 모두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감이 붙는 바둑이 될 것 네. 같은데요. 22번째 GS 칼텍스 대 프로기전 8강전이 시작됐습니다. 김지석 구단과 신진서 6단의 대결입니다. 제22기 GS 칼텍스 대 프로기전 8강전 첫 번째 대결입니다. 랭킹 2위 신진서 6단과 5위 김지석 9단의 대결. 신진서 선수가 결정을 다 지어뒀습니다. 네. 여기서 붙였을 때요. 백이 젖히자 이곳을 늘지 않고 이 교환을 하나 했어요. 네. 보고 두고 막을 때 이곳을 단수 한 방 교환을 한 다음에 이을 때 늘었습니다. 백 보고 바로 받으라는 뜻이었을까요? 네, 여기가 좋은 자리죠. 근데 지금 당장 흑이 이곳을 단수 쳐도 네, 여기 밑에가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축은 아니에요. 여덟, 그래서 백도 이 자리를 두었고요. 네. 안영의 급소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자 이곳을 조금 좁아 보이지만 급소의 자리라고 봤습니다. 오자 한 칸으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중앙을 뛰게 되니까 네. 좌상 쪽은 흑이 좀 공격당하는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신진서 선수는 이곳에 급소를 차지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30초. 그 흐름을 택한 것 같아요. 네. 뭐 넷, 붙이는 자세로서 공격당할 다섯. 돌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수법도 흑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젖혀주는 것은 역시 돌의 흐름이 흑돌이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면 백이 좀 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응수를 해야 되고요. 백은 둔다면 그냥 늘어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최대한 흑이 돌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뻗어나게 하면 여기가 얇아져서 백도 그 진행은 좀 별로일 것 같고요. 네. 계속 밀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들여다본다든지 해서 좀 가볍게 흑마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좌상에서 김지석 구단에 좀 놀랄만한 수가 등장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뭐 특별하게 좀 30초. 부딪히거나 하는 그렇죠. 모양은 없었던 네, 것 같거든요. 역시 넷, 평온하게 갈 것 같아요. 다섯. 일단은 뭐 여섯, 일곱, 역시 밀어가죠. 단순히 젖히는 것은 바로 끊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뭔가를 교환을 한 다음에 끊는 자리가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젖혀가는 것은 좀 선택을 안 할 것 같고 이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받아준다면 받아주면 그 다음에는 약간 득봤어요. 네, 교환 자체가. 30초 하나, 그렇다고 그냥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셋,
네. 날일자로 가는군요. 일단 물어봐야 돼요. 타이밍이고요. 이번에도 받아주기만 해야 할까요? 받아줄 수도 있는데요. 흙이 중앙 방면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늘거나 느는 자세가 일단은 두터워 보이네요. 네, 기세죠. 여기를 지금 늘어놓으니까 당장은 약점이 있지만요. 끊어도 사실 뭐 이곳으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버텨도 돼요. 축이지만 뚫고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텁게 이어가면 한 수 더 가일수를 해야 돼요. 사활 때문에. 근데 여기 빵따냄 자체가 여기 돌이 워낙 두터워서 네. 또 막상 뛰어나오면 거의 곤마거든요. 네. 30초. 충분히 하나, 싸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래도 나와요. 일단 나왔어요. 찌른 이상 무조건 끊어가야 하나요? 지금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있는 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뒀을 때 제가 쉽게 보여드렸는데 네. 여기를 나올 때 백은 이제 다시 변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곳으로 나와서. 아, 네. 네,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점을 내어주는군요. 여기를 밀거나 한 점을 끊어서 잡아야 되는데 백이 탈출한 자세도 시원하게 됐고요. 단수도 선수고요. 중앙 방면으로 나가는 것은 백도 자세가 30초. 괜찮거든요. 하나, 이렇게 둘 것 같아요. 셋, 받아주네요. 그런데 음, 안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수도 이제 침착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좀 중복의 형태가 될 것도 같은데요. 네. 좀 전에 보여드린 참고도처럼 백이 단단하게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이제 흙도 약간 얇다라는 얘기죠. 그냥 이어두는 수가 가장 무난하고요. 치받으면 그때 끊는 타이밍으로 인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초읽기 하나 두번 사용합니다. 이어두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큰 자리인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백돌이 중앙에 오기 전에 뭔가 이곳을 압박하는 수를 찾고 있을 겁니다. 신진서 선수도.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가 보통 같고요. 조금 더 간다면 여기까지도 30초. 흙도 약간 얇긴 한데 네. 가볼 수 있거든요. 네. 중앙에 벽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일단은 한 방을 좀 두고 여덟, 싶은 자리인데 아홉. 낚시리가 크기 때문에 하고 네, 있는 것하고는 같은 의미인가요? 이 수가 좀 의미가 있긴 있네요. 왜냐면 이렇게 되는 자리거든요. 거의. 그러면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백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 개가 교환이 된 상태예요. 네. 근데 흙은 이렇게 교환이 된 것이 실리적으로 조금 낫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30초.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쎄요. 나은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를 한 칸을 들어가서 여기가 사활이 걸려 있다면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두면 물론 여기는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상태로만 보면 완생이에요. 살아있죠. 여기가 이제 뒤에가 갈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 호구가 30초. 초읽기를 한번 사용한 이후에 둘, 착점한 수거든요. 네. 있는 것과 비교를 해봤던 것 같은데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여기 사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본 한 수였을까요? 이제 이유를 찾자면 여기가 흙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압박을 했을 때 오히려 흙이 완생했다는 의미는 있어요. 돌이 여기 있는 거죠. 공격적이기보다는 수비적인 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자, 김지석 선수도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한 칸이요. 근데 이미 여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 칸이 와도 그다지 압박감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를 일단 선점했습니다. 네. 음. 자, 발 빠르게 두어갑니다. 초반에는 확실히 김지석 선수가 발이 빠르네요. 이제 우변 쪽에 백이 늘어뒀기 때문에 네. 흙이 상변에 좀 씌워가더라도 압박감이 30초. 다를 것 같아요. 네. 둘, 일단은 가죠. 그래도 포인트인 자리인가요? 네. 여기는 일단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늘어져 있는 마당에 백이 뭐 그냥 뭐 단순히 한 칸만 역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상당히 두터워지고요. 네. 여기가 오히려 얇아집니다. 그리고 한 칸으로 인해서 여기도 나중에 좀 신경 쓰여요. 그래서 뭐 공수의 유처인 자리고요. 30초. 하나, 둘, 셋, 백은 네. 어떻게든 이제 중앙으로 탈출만 할 수 있으면 일곱, 나와야 돼요. 여덟. 자, 일단 날일자. 안에서 안영이 쉽게 마련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머리를 내밀어야 하는군요. 네, 안에서 사는 것은 그냥 흙이 뭐 백이 둔 자리로 이런 식으로만 압박을 해도 상당히 여기 중앙 등이 두텁고요. 일단은 그래서 중앙으로 한번 나와보고 싶은 자리예요. 그 수가 이제 날일자가 되었고요. 30초. 자, 신진서 선수도 둘, 어떻게 해서든 막고 싶을 겁니다. 자, 날일자로 일단 유연하게 갔습니다. 지금도 한 칸 들여다보는 데까지는 선수이니까 네, 선수죠. 중앙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선수인데 그 다음이 생각보다는 여기 두면 여기 둬서 막히고요. 붙이는 수도 안 될까요? 붙이고 느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둬야 되는데 30초. 하나, 여기를 끊었을 때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는 부담이 있고 다섯, 글쎄요. 크게 일곱, 여덟. 위협적이진 않거든요. 지금은 안으로 갑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는 그냥 날일자 정도 예상을 해봤는데 타이트하게 아래로요? 두어가네요. 네, 아래로 두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살아야 될 때 이제 좋은 수고요. 지금은 이제 사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탄력적으로 둬서 이제 흙이 응수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붙일 때는 아래로 젖히는 수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를 당하면 원래는 좀 하나, 아픈 건데 둘, 지금은 이 자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흙돌이 여섯, 오히려 얇아집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아래로 그래도 가네요. 아래쪽으로 두어가는데요. 그리고 착수하는 그 세기의 강도가 그동안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확신에 차서 둔수 같지는 않고 일단 기세상은 위로 두기에는 좀 그렇고 아래로 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단수가 보이기 때문에 물론 패해 형태는 나지만 30초. 초반에 일단 하나, 패가 없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위로 올라오겠죠. 네. 보통은 이런 자세가 되면 일단 여기는 뭐 안 둘 수가 없어요. 일단 두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흙 모양 자체가 조금 얇은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한 칸으로 둬서 우격다짐으로 막나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두면 약간 붙이는 맛이 있긴 한데 그럼 다시 이런 식으로 막아서 또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이 되나요? 여기 실리로 벌어들어서 10초. 하나, 안형이 좀 생겼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네.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리가 잘 되는 쪽이 국면이 좀 편해질 것 같거든요. 자, 백도 이제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고요. 흙의 다음 수까지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30초. 하나, 한 칸을 띄어서 막았을 때 어떻게 셋. 두어야 되는지. 넷, 다섯. 흙이 단순히 여기를 막는 것은 이제 백도 한 칸을 띄는 자세가 돼서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흙 입장에선 갈라진 것 자체가 좀 불만족인가요?
여기가 나오면 일단 이 날일자 자세가 좀 얇아지고요. 뭐 백을 공격하기는 이제 어려워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되는 데까지는 한번 막아보고 싶은 여덟, 자리긴 한데요. 아홉, 아 그냥 냉정하게 그냥 두네요. 길을. 물론 좋은 자리입니다. 이 수로 인해서 여기 안형이 상당히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오늘따라 신진서 선수가 조금 더 유연하게 두어간다고 해야 할까요? 네, 신진서 선수가 그 랭킹이 올라가고 성적이 좋아지면서 역시 다른 쉽죠. 초일리들도 그렇게 했지만 상당히 바둑이 좀 유연해지고 그 이제 후반을 많이 보는 바둑을 둡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진 않아요. 네. 지금 랭킹 2위에 올라가 있고 또 점수가 9,800점대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아 뭐 점수가 사실 뭐 신진서 선수 올라가는 폭이 말도 안 돼요. 사실 그 신진서 선수가 2014년도부터 그때가 이제 신진서 선수의 랭킹 진입 시기거든요. 네. 그때 아마 48위로 진입을 했어요. 랭킹. 근데 해마다 거의 200점 가까이 오르면서 일곱, 랭킹도 뭐 한 20계단씩 오르고요. 그러니까 3년 만에 거의 2등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48등에서. 사실 첫 출발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네요. 보통 네. 빠른 선수들은 20위권 내에도 이름을 올리거든요. 저는 그것을 조사하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신진서 선수가 48위로 진입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 뭐 그런 선수들은 한 20위권도 있었던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48위 거기서 그렇게 치고 올라오기는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실력으로 올라온 겁니다. 하나, 일단 5년 만에 랭킹 셋, 2위까지 올라가게 네. 됐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사실 그 2위 자리는 김지석 선수가 좀 오랫동안 차지했었어요. 네. 네, 김지석 선수가 이제 가장 잘했던 시기인 2013년도, 14년도 요 시기에 이제 사실 1등은 이세돌 선수였는데 그때 이제 박정환 선수하고 김지석 선수가 합세를 하면서 이제 랭킹 이제 3명이 1위 자리 다툼이 좀 치열했었죠. 네, 거기서 이제 딱 박정환 선수 1등, 이제 김지석 선수 2등 이렇게 이세돌 선수 3등 이렇게 정착이 딱 됐어요. 네. 좀 오랫동안 갔는데 김지석 선수가 이제 최근에는 랭킹이 좀 8위까지 밀렸다가 넷, 다시 좀 다섯, 올라오는 여섯, 추세입니다. 일곱, 여덟, 자, 여기를 맞고 한 칸 뛰는 것은 당연한데 한 타이밍 좀 늦게 쉬어가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기를 나오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냥 뚫어도 계속 뚫리기 때문에 여기가 닫혀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붙여간 겁니다. 네. 붙여갔지만 차단은 당하거든요. 네, 차단은 뭐 피할 수가 10초. 없죠. 하나, 끊어갈 거고요. 셋, 넷, 다섯, 여섯, 흑이 중앙을 받았을 때 일단은 기세상은 여기를 받고 싶죠. 우상은 괜찮은 걸까요? 네, 여기 형태는 이 호구만 나오면 살아 있어요. 네, 치중을 먼저 가도 안 될까요? 여기를 일단 그러면 가야 되는데요. 맞고 급소죠. 여기를 잇게 되면 이 형태는 살아 있습니다. 잡으러 가려면 뭐 여기나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네. 궁도를 늘리는 순간에 30초. 하나, 살아 있죠. 네. 셋, 넷, 단수요. 네, 여기 이제 꽉 이어서 자, 한 곳은 일단은 처리했습니다. 그럼 흑이 살아있는 형태니까 백도를 공격 가보면 안 될까요?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단수가 듣거든요. 네. 가장 쉽게 단수 치고 이렇게 두었을 때 사는 형태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으면 30초. 하나, 둘, 이 형태가 여기를 밀어도 넷, 다섯, 집이 안 나거든요. 일곱, 아, 네, 네. 그래서 일 살아야 돼요.
일선의 묘수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흑도를 살리면서 어떻게 보면 백을 또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 파워가 좀 기분이 좋거든요. 네. 여기 한 방 막상 당하고 여기 당하면 바로 위험해집니다. 백도 가일수가 필요해요. 그럼 각생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이 넷, 상변 부근의 정리가 다섯, 중요하다라는 여섯.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각생으로 정리되면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백이 안 나쁠 겁니다. 이 흙이 이 포석 자체가 집이 많은 포석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두텁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백이 여기가 완벽하게 다 살아버리면 그냥 공격 대상이 없기 때문에 두터움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그 자리는 이제 백한테 역으로 당하면 끊는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 없앤 거죠. 네. 선수가 되기는 할까요? 안 두면 여기를 치받아도 한 점이 살아오거든요. 다시. 네. 안영이 만만치가 않죠. 네. 백이요. 10초.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글쎄요. 여기가 이제 한 8집, 뭐 10집, 여기 뭐 한 또 7집, 17집 여기인데요. 집 모양으로 보면 한 30집이 좀 약합니다. 백도 여기에 한 6집은 확보했고요. 30초. 여기도 하나, 둘, 한 4집 정도 셋, 났습니다. 10집. 넷, 여기 형태가 다섯. 10집은 조금 더 났어요. 네. 20집. 여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지금 지부의 형태는 서로 비슷해요. 약간 덤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흑선인데요. 어렵나요? 근데 저 같으면 백이 약간 편해 보이긴 합니다. 백을 줄 것 같아요. 일단 집으로 봤을 때는 네.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백인 이유가 뭘까요? 백이 약간 이 집 모양이 일단은 자체가 좋은 거고요. 흑이 둘 차례인 이점은 있지만 네. 넷, 글쎄요. 다섯, 바둑 자체가 여섯, 일곱, 그렇게 흑이 발전성이 있다고 보기도 좀 아홉. 어렵고요. 뭔가 넓은 부분에서 일단은 잘해야 됩니다. 여기가 좀 넓고 여기가 넓은데요. 한 칸. 진짜 두텁게 둡니다. 은근히 압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칸은 여기가 약간 좀 맛이 있어요. 이렇게 두고 이제 2단 젖혀서 여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패로 버틸 수 있거든요. 막상 패로 버텼을 때 여기가 정리가 안 된다면 이 전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이제 아예 미연에 봉쇄를 했죠. 한 칸으로 인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을 계속 네. 놓아주지 않는데요. 이 틈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면 이 교환 자체는 좀 득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상변에 이은 중앙까지 들여다보는 수가 2번 나왔어요. 네. 다 2번 다 그냥 무난하게 받아줬죠. 자, 일단은 넓은 자리가 눈에 띄긴 하는데요. 중앙이 좀 신경이 쓰여요. 여기요. 아까처럼 패 맛을 하는 게 지금도 강력할 것 같거든요. 중앙에서. 아, 여기요. 네. 30초. 여기. 하나, 둘, 여기 등수는 이제 실리로도 커요. 그리고 한 방이 선수잖아요. 거의 선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물론 나갈 수 있는 여진이 있지만 여기를 나가서 살아가게 되는 바둑은 괴로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라고 보면 이제 이수로 인해서 다음에 흑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요. 근데 역으로 이제 딱 이 자리를 두니까 이 전체가 이제는 미생인 겁니다. 30초. 이런 자리 찾기가 참 어려워요. 아, 근데 여기를 노리는 건데 신지선 선수가 받아줄 리가 없죠. 물론 받아주면 두터워요. 근데 발이 느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바삐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네, 타이트하게 갑니다. 자, 이 수법은 이제
여기를 두면 늘고 여기가 와 있을 때는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신진서 선수도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밀어 올리겠어요. 둘, 폭이 괜찮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드디어 네. 추울게 한번 두 번 사용합니다. 남았습니다. 김지석 구단 하면 보통으로 두어가지 않는 기사이기도 한데요. 이수가 어땠을까요? 여기 강력한 게 남아 있나요? 일단은 이 넓은 자리를 먼저 두고 싶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거기는 일단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보통의 형태는 느는 거잖아요. 근데 늘면 다시 한번 밀어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중앙으로 받기가 여기가 남아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이건 뭐 의학이거든요. 형태가. 그래서 그 자리로 양쪽을 좀 보강을 했던 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와 있을 때는 이 형태가 정형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자세는 30초. 하나, 크게 할 만해요. 셋, 네, 이 자세는 넷, 다섯. 고민이 될 것 여섯. 같아요. 네, 그래도 일단, 받아두네요. 흙도 밀어 올려야죠. 이 돌의 기세상은 이렇게 두고 싶습니다. 예. 하변이 넓어질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여기를 이제 흙이 둔 것과 백이 먼저 둔 것은 정말 대차예요. 지금 흙이 먼저 두니까 갑자기 여기가 모양이 좋아졌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백이 약간 재밌다라는 것은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를 두고 보니까 네. 오히려 흙이 바둑이 조금 넓어진 것 같습니다. 좌상이 급소이기는 했으나 네. 다른 쪽을 두어가야 했을까요? 어떻게 뭐 제가 잘못 판단한 거겠죠. 예. 요거 한 칸 뛰는 거니까 30초. 뛰니까 막상 여기가 이제 셋, 김지석 선수 입장으로는 급해진 거고요. 저는 이렇게 계속 중앙으로 가네요. 이수는 이제 뭐 여기를 벌린다든지 해서 변으로 두는 것이 이제 실리적으로는 훨씬 큰 자리입니다. 근데 네. 예를 들어 이런 자리를 맞았을 때 받아야 되는 형태고요. 위로 키우게 되면 중앙이 계속 커진다라는 얘기죠. 30초. 음. 하나, 둘, 그래서 아예 중앙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네. 다섯, 그리고 중앙을 이제 여섯, 계속 노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덟, 아홉. 흙도 같이 예, 두어갑니다. 여기를 좀 받아달라라는 얘기인데 안 받죠. 계속 중앙을 키워갑니다. 자, 두 기사 모두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막막하네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30초. 여기는 뭐 하나, 그냥 뭐 당장은 셋, 없다라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섯, 처리를 해도 여섯.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서 약간 아픈 자리긴 하거든요. 뭐 견딜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넓은 방향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네, 이제는 중앙이 아니라 변으로 벌려두네요. 조금 멀리 온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둑은 상변에서 하변으로 넘어옵니다. 김지석 구단과 신진서 6단의 8강전입니다.